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습하고 날씨가 에어컨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치 이야기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은 이 더위라는 것도 그 자신의 몸의 건강 상태와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벌 옷, 까만색 양복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미팅, 요즘 말로 하면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잡히면은 그 단벌 동복 양복을 겨울용 와이셔츠를 입고 긴팔로 입고 넥타이를 메고 조끼까지 입고 그때는 조끼가 유행이었어요. 양복을 맞추면은 조끼까지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조끼를 입고 그것도 동복으로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양복을 걸치고 그 더운 삼복더위에도 아라는 곳 없이 뛰어다녀도 더운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에어컨도 덤으로써 다방에 가면은 그 프로펠러 같은 게 천장에 달려 있을 뿐인데 그래도 그 옷을 입고 여자들 앞에서 그 다방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놀았던 걸 기억하면은 아주 건강이 좋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나이 탓인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50을 조금 넘었는데 그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이야기에서 뭐 하지만은 그 날씨가 조금 더우면은 그 와이셔츠도 반팔 와이셔츠도 입기 싫어서 덥고 귀찮아서 이런 티를 입고 뛰댕깁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도 국가의 국민들 어떤 그 건강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비유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빨리 우리가 경제나 정치가 선진화되어서 주변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도 자율적으로 정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로베이스 거의 금리를 0 수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이래 강요를 하면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경제가 폭망합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로 단결하고 모범적으로 따라가야 될 롤 모델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 좌파들은 역사적인 영웅, 통일에 기여한 어떠한 영웅으로 기록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시켜내겠다는 그 엉뚱한 발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어떻게든지 자유우파 쪽 입장에서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일을 해야지 국민들이 살지, 이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그 통일 문제로 남북 문제로 가지고 내국인을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착취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 수준이 좀 더 높아져 가지고 일개 소영웅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이야기는 국민의 수준, 나라의 건강 상태가 정치 지도자와 정치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끝난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혀를 찼을 겁니다.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자기의 결백이라든가 도덕성을 강조하고 또 직무 능력을 부풀려 말하려 할 것이며 흠결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F, 코미디언이 되어 봉숭아 학당 교장 선생님으로 분장한
정동영 F가 나타나서 사람은 누구나 출세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누구나 자신의 흠결은 숨기고 직무 능력은 선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흠결은 그 청문회 위원인 국회의원들이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쫓고 쫓기는 톰과 제리의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후보자의 흠결을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도덕성, 거짓말한다, 이런 끊임없는 그런 고함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권이 없다고 자기들이 항변하는 것은 그 일리는 있는 이야기지만은 제도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그 후보자의 흠결을 밝혀내지 못하자 완전히 쉽게 말하면 발광, 좀 악담으로 하자면 발광을 하면서 50년 전 어린 시절의 생활 기록부를 들추어내가지고 망신주기에 나서더니 그것도 효과가 없자 이제는 아무 근거 없는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이진숙 후보 보고 왜 내구조가 이상하다고 하냐니까 자기들이 꾸지람을 하는데 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후보자라도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생활 기록부를 덜추어내고 자기가 구글에 인사부장을 해서 세계의 모든 인사들을 인사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자랑하고 나도 그 지금 인사청문회를 볼 때 내내 웃었습니다. 지금도 기분이 좀 우울하고 좀 안 좋으면은 그 봉숭아 학당 보듯이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찾아서 재방송 보듯이 하면서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그 이혜민이라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조국에게 뭐를 바쳤는지 어떻게 비례대표를 돼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사기업에서의 인사청문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공기업이라든가 공적인 기관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꼭 직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인사를 할 때 청문회를 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는 하겠지만은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아무 근거 없는 내구조가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자기가 질문하는데 웃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웃음 참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 노종면이라는 그 국회의원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를 쳐다보니까 완전히 코미디예요. 결국 할 말이 없으니까 내구조가 이상하래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최민희 사회자가 그 노종면 그 청문위원이 국회의원이 이진숙 내구조가 이상하다니까 싸움을 시키듯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정인이라도 되듯이 그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하게 보인다. 내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 정인입니까? 그래서 정인을 써줘가지고 한 사람의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거나 회의로 말하면은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그런 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게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웃음을 못 찾겠습니까? 나는 이진숙 후보자가 워낙 그게 엄정한 자리라서 참고 있어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할 때 그냥 완전히 큰 소리로 웃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그 국회에 있다 보면 동의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의견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또 그 습관적으로 하는가 모르고 아니면은 노동면 위원을 도우려고 하려고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그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그거를 맨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도 웃어올 일인데 아니면 화를 내고 싸울 일인데 그거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동의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걸 쳐다볼 때 코미디가 아니고 뭐예요? 이런 거를 볼 적에 참 한국의 민주주의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참담한 광경을 내가 목격하고 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도 가슴이 찹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공산 좌파들은 난리예요. 제가 한 가지 단서를 지키겠습니다. 공산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현실을 이야기할 때 모든 선진국에서도 좌파 우파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좌파라 하면은 완전히 막 길길 뛰면서 거구 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구에 대항해서 공산 좌파라 하는 거예요. 좌우는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좌파라고 조용히 하고 당신네들은 우파라 이러면 돼. 공산 좌파들은 우파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무조건 거구라고 그래요. 정동영 F 코미디언으로 변신해서 나타난 정동영 후보는 한국 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정동영 F가 공산 좌파라는 이유입니다. 공산 좌파는 우파라고 절대로 안 해요. 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동영 F는 이번에 청문회에 코미디로 변신하여 나타난 정동영 F는 공산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광경을 우픈 마음으로 가가돼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슬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 절차,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려고 하면은 청원을 받아서 청문회를 열 것인가 안 열 것인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불법으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법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불편하니까 개그 콘서트로 완전히 변신을 해가지고 개그 콘서트라는 묵시적인 광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코미디언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면 나갔다 오겠다.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밖에 복도에 나가지고 손들고 서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정부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당이 공공성을 지키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정당이 있는가? 왜 우리가 북한보다 훌륭한 정치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당을 통해서 숙려, 논의, 토론이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묻는 겁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고 흑백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함 하나만 놔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월한데 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그런 숙려를 하라는 정당이 공공성을 버려버리고 혹은 상실해버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례대표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제 기업활동을 조금 했다는 그 경력으로 국민들 앞에서 훈계질을 하는 거예요. 사기업의 사장하고 국회의원이라든가 공공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의미로 아주 무능력하고 카르텔 혹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등용하든지 국가기관의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당에서 필요한 숙려 민주주의, 즉 공천과 정책은 당대표와 당 지도부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당대표 밑에 사람들은 충성 경쟁을 하는 간신들이 득세하고 모든 정책은 자기들 정파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국민의 삶과 행복, 민생 이런 거는 뒷전으로 가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천이나 지역적인 정책은 당대표의 측근이나 혹은 충성심, 즉 아첨 능력, 즉 간신지설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된다는 것을 어제 이진숙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분들은 똑똑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흠결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하루 하는 거를 3일이나 잡아 족쳤는데도 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 검사들의 압수수색과 같은 방송국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검증은 흠결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건 바로 그 세금을 헛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천이나 정책이 당대표의 측근이나 충성 혹은 아첨 능력에 따라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준비도 없고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검수완박 경찰 수사권을 지금 민주당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민주당이 만드는데 민주당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기소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이해충돌을 스스럼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혹은 소홀히 하면은 못난 놈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선동으로 분열, 정파로 나누고 당파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탕 하나를 놔서 여러분의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나 정치 환경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12국가의 국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자유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오늘의 국회를 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유우파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모멘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진숙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자유우파의 말과 실천이라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투쟁하고 조직하고 싸워야 합니다. 조직화와 세력화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을 하면서 서로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직분 속에서 협력적인 조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우파는 말을 떠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사는 사람은 글을 쓰면서 북두 시민혁명군 같이 좀 모자라지만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조직화, 세력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런 국회의원들, 간신, 내시 출신들의 국회의원들 어떤 사적 네트워크로 공직이라 하는 것을 구글이라는 사기업에 있었다는 그 고위 간부를 했다는 이유로 공적인 일을 맡아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무언가의 사적인 특별 당원비를 냈든지 특별 공천 심사비를 내었든지 어떤 관례를 볼 때 그런 인연으로 공천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당파를 믿고 당쟁을 벌이면서 자기 진영을 향해서 가면선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스러운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임기 3년 반은 너무 깁니다. 당장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구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조직과 세력화를 열심히 해나갑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어제 이진숙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탄핵 청원 불법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가가대소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마음 한쪽에는 슬프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하루였습니다. 그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청문회를 열은 청문 주최측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기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그 청문 대상인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갑질을 한다든가 다수라는 이름으로 협박하고 호통치는 것이 절대 아니며 궁극적으로 내 구조가 이상하다고 하는 코미디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런 조직화와 세력화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어설프고 지식도 짧지만은 이런 자유우파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상스러운 용기와 실천에 동의를 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